어느 회사의 면접장. 안녕하십니까. 경력직 지원자 고혜라입니다. 한 여자가 경력직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외근도 많고 야근도 많은데 괜찮겠어요? 체력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매우 유능한 상품 기획자였죠. 이전에 히트 상품을 꽤 내셨네요.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의 제품상도 여러 번 받은 실력이 보장된 하지만 근데 그거 그건 7년 전 7년 전 7년 전 얘기잖아요. 얘기잖아요. 7년간 남편과 아이 뒷바라지를 하느라 일을 쉬었고, 이 엄마! 양말 어딨더라? 그러다 보니 좀처럼 재취업 기회를 잡을 수 없었죠. 우리가 고혜라 씨를 뽑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하지만 네.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전 7년 동안 소비자의 중심 체크심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식 정보나 트렌드를 놓치지 않았기에 누구보다 잘 해낼 자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혜라. 쉽지 않지? 면접 보러 온 데는 있기나 하냐? 그녀의 뛰어난 말솜씨에도 재취업은 쉽지 않았죠. 내가 뭐 한다고 마음 먹고 못하는 거 본 적 있어? 나 못 먹어도 고혜라야. 내가 취직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무조건 할 테니까 두고 봐. 헤라는 7년의 공백이 발목을 잡자 아예 새로운 마음으로 신입사원 자리에 도전해보기로 하는데요. 다음 면접자 한채희 씨, 고혜라 씨 준비하세요. 네! 그렇게 새파랗게 어린 친구들과 함께 면접을 보게 된 헤라. 한채희 씨는 98년생이시고 고혜라 씨는 98학번이시네? 그런데 앞에 앉은 면접관이 왠지 낯익었죠. 최지원? 나이가 너무 많네. 사실 그녀는 동기들 중에 둘이 제일 먼저 화장 달았네. 오래전 헤라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는데요. 이제 고 과장님, 최 과장님이네요. 그때 두 분께 공통 질문 하나 할게요. 민감한 질문을 던지는 면접관 지원. 입사한 회사에서 상사가 몰래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어린 지원자는 모범 답안을 말하는데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후배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 상사라면 회사 밖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간절했던 헤라는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현실적인 답을 내놓았지요.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아무리 부당한 일이라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만큼 헤라는 직장에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일이 범법행위라도요? 제가 모시는 상사가 그런 일을 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무조건 할 겁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원의 존재가 영 껄끄러운 헤라. 어떻게 여기서 최지원을 만나면 만약 붙어도 내가 최지원 밑에서 일해야 하는 거잖아. 몰라. 그런데 그때 여보세요? 누구세요? 지원에게 연락이 오고 여기 실장이었구나. 헤라가 일을 쉬는 사이 화려한 싱글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지원. 결혼은? 아니, 앞으로도 안 할 거고. 하긴 뭐 능력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속편하지. 그녀는 헤라에게 신입으로 지원한 이유를 묻는데 왜 신입사원 공고에 지원한 거야? 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아니 어차피 MD일 각계전투인데 직급이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을 들은 지원은 헤라에게 단기적인 인턴을 제안하죠. 우리 팀에 인턴 TO 자리가 하나 있어. 나보고 인턴을 하라고? 정규직 전환 전제의 인턴이야. 7년 전 경력만으로 널 추천하기엔 다소 무리가 좀 있고. 하지만 한때 과장까지 했던 헤라는 차마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너만 괜찮다면 인턴으로 입사해서 아니 안 괜찮아. 지원아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나 먼저 갈게. 이 일로 자존심이 상한 헤라. 인턴? 그녀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데 보여줘. 그러나 지금 그녀의 나이로는 지원할 수 있는 곳조차 없었고, 이어 오늘 면접 본 지원의 회사까지 똑 떨어지고 말았죠. 이에 헤라는 지원이 했던 말들이 실감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경단 기간이 있는 40대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엔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라도 부담이 좀 있을 거야. 그렇게 헤라가 뼈저리게 현실을 깨닫고 있던 그 시각, 답답하네 정말. 이사에게 결제를 받으러 간 지원. 결제해 주실 서류 있습니다. 서류를 본 이사는 불편한 심기를 한껏 드러내는데 아이씨 서류 사인할 만 안 난. 아 일단 결제 좀 그만 올릴 수 없나? 회사 물만 흐리고. 그건 그 서류가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신청서였기 때문이었죠. 아니 내 회사다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냐고? 심플하지 못하게. 곧 다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사에게 불려나간 지원. 아이고 뉴질랜드까지 가서 계약 성사시키느라 고생 많았어. 한 잔 받아. 이사는 경쟁사 이야기로 슬슬 운을 띄우는데 부출장도 봤지. 온정에서 신입 여직원 임신 포기각서 받았다는 기사. 네,
비행기에서 봤습니다. 얼마 전 경쟁사 온정은 여직원들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받다가 발각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아니 그쪽 불매 운동 분위기로 우리 회사 매출이 쭉쭉쭉 오르지 않겠습니까? 최 실장도 그렇게 생각하나? 뭐 잠깐 타격은 있겠지만 온정이 업계 1위 기업인 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내 말이, 응? 원장이 예전부터 여자 직원들 각서 받는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였잖아. 그런데 온정의 방침에 크게 동의하는 이사. 티 안 나게 해야지. 티 안 나게. 온정이 괜히 업계 1위를 유지한 게 아니야. 휴직자 한 명 생길 때마다 회사 손해가 얼마야. 그러더니 지원에게 말을 빙빙 돌려 업무 지시를 하죠. 밖으로 말 안 돌게 조용히 처리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야. 그래 최 실장. 그렇게 은밀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그 시각, 해라는 집에서 예전 직장 생활의 흔적들을 꺼내보고 있었는데요. 그 시절이 그리워진 해라는 결국 지원에게 전화를 하죠. 그리고 다음날 지원의 제안대로 인턴으로서 첫 출근을 하는데요. 그나저나 사회 초년생이면 뭘 해도 이쁘고 좋을 텐데 부럽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요. 오늘부터 상품 기획 2팀의 새로운 인턴. 고 과장님이요. 직급과 상관없이 일단 일을 할 수 있어 좋은 해라. 0에서부터 10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생신입이 아니라 경력직 신입이니까 마음껏 활용해주세요. 그녀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보기로 하는데 저기 소 과장님, 저 뭐 시키실 일 없으세요? 아시잖아요. 저 손 빠른 거. 하지만 그 시절 헤라의 부하 직원이었던 소 과장은 월급 줘가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가르쳐야 할까? 헤라가 여전히 무섭기만 했죠. 그럼 첫날이니까 그냥 분위기 보시고요. 그러자 팩스가 왔어요. 거드른 일까지 도맡아 하려는 헤라. 제가 봐드릴게요. 아이, 이게 토너가 다 떨어져서 안 나왔나 봐요. 그녀는 오래전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응변을 해보는데요. 아시죠? 이렇게 흔들면 몇 번은 더 쓸 수 있는 거. 그게 그러다 공변을 당하고 말죠.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얼른 빨아입고서 여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싹 다 지워졌네요. 네, 바로 빨아서 말렸더니. 아직까지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헤라. 나이 많은 인턴이라 강현욱 선배도 그렇고 박주임님도 그렇고 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먼저 마음을 열어주었지요. 그럼 저희끼리 친하게 지내면 되죠. 같은 워킹맘끼리. 이 대리는 얼마 뒤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최근에 신청한 출산 휴가에 마음이 복잡했지요. 첫째인 거죠. 네. 금 과장님은 벌써 다 키우셔서 올해 학부형 되셨잖아요. 금 과장은 어린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초일맘이요? 제일 힘드실 때네요. 아시네요. 맞벌이 부부인 금 과장은 우리 준이 집에 혼자 있는 거 안 무서웠지? 아니, 무서워. 늘 아이가 신경 쓰였지요. 고혜라 씨는 자녀가 중2요. 7년 전에 관두셨다는 게 맞아요. 금 과장님 시기. 정말요? 그 정도 되면 다 키운 거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헤라는 이들과 먼저 친해지기로 마음먹죠. 한 명은 출산 전, 한 명은 초일맘으로 심적으로 제일 약해졌을 시기네. 잘 공략해서 내 사람들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헤라는 자꾸 자기를 피하는 소 과장을 발견하는데요. 소 과장님, 이에 그를 따로 불러내는 헤라.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소 과장을 옥상으로 데려간 그녀는 소주임. 진짜 일단 관계부터 정리를 하더니 소주임이 아니라 소 과장님이시잖아요. 아니 고 과장님이 그렇게 부르니까. 소 과장님! 이어 한 가지 부탁을 했죠. 저 7년 만에 어렵게 복직한 거예요. 근데 소 과장님이 절 불편하게 대하시면 다른 직원들은 제가 얼마나 더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편하게 인턴으로 대해주세요. 그러자 소 과장도 뭐 나중에 딴말하기 없게요. 당연하죠. 이제 상사로서 그녀를 대하기로 하고 고인턴? 네! 소 과장님! 좋텐다.
그렇게 헤라는 차근차근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업무 적응만 잘하면 되겠어. 그리고 그날 밤 지원과 식사를 한 헤라. 어때? 적응은 할만해? 그럼 고마워. 아, 나 벌써 친해졌다? 그 이대리? 그 금과장이랑. 그때 지원이 한 가지 은밀한 지시를 하는데 헤라, 네가 좀 중요하게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 중요한 일? 이건 너랑 나 우리 둘만 긴밀하게 소통하게 될 업무야. 그건 헤라가 친해지려고 했던 두 직원의 인사카드였죠. 출산 휴가 임박 이문정 대리 3개월 뒤 육아휴직 신청한 금소진 과장. 휴직? 얼마 전 지원이 이사에게 제출했던 휴직 신청서는 바로 이 두 사람 것이었고 나라에서 쓰라고 만든 제도지만 휴직이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지원은 이 휴직이 영 못마땅했는데 돌아오겠다고 자리는 맡아놔서 대체자를 앉히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다른 직원들 업무를 무조건 늘릴 수도 없고, 팀 분위기는 뒤숭숭하게 망가뜨리기까지. 게다가 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쓸 기회조차 없는 여러모로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제도라는 거. 그치. 이사의 지시도 있었던 만큼 그녀는 헤라의 손을 빌려 두 여직원을 내보낼 생각이었죠. 휴직 앞둔 워킹맘들 휴직이 아니라 퇴직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 어? 그게 여의치 않다면 그들이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직접 만들어주던지. 대신 헤라가 솔깃할 만한 보상을 약속하는데요. 해내기만 하면 네가 있던 과장 자리 다시 되찾게 해줄게. 그런 지원의 제안에 고민을 하는 헤라. 다음 날까지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는데 이 일만 해내면 7년 공백 한 번에 메꾸고 내 자리도 되찾을 수 있어. 어차피 휴직할 사람들 빈자리에 내가 앉는 거야. 그러고 나니 이 대리를 보는 것조차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고인턴 상사 노릇을 시작하는 소 과장. 복사.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아니. 기분이 나쁠 일도 셌죠.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래. 이어 그는 커피 심부름까지 시키는데요. 커피 한 잔. 민트 초코 프라푸치노. 저 과장님, 운동도 할 겸 카페는 제가 다녀올게요. 에이씨. 몸도 무거운데 무슨 소리야? 누가 보면 나 악덕 상사인 줄 알겠어. 그런 거는 고인턴이 사와.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잠시 후 헤라는 커피를 사들고 돌아오지만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순간 대신 문을 열어준 지원. 먼저 들어가. 고마워. 그러더니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실로 들어가는데 실장님, 회의 준비 마쳤습니다. 지금 가. 수고. 그 모습은 사실 한때 헤라가 꿈꾸던 모습이었지요. 실장님. 회의 준비는 다 됐지? 네, 고혜라 실장님. 앉아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일개 인턴이었는데요. 저기요? 좀 비켜주시죠. 그날 오후 갑자기 불어로 거래처와 통화를 하는 금 과장. Allô? Oui, bonjour monsieur le directeur. J'ai bien reçu le contrat. Au fait, j'aimerais vous proposer quelque chose. 금 과장이 영화만 잘하신 줄 알았는데 불어까지 유창하시네요. 그 모습을 본 헤라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는데 시차가 8시간인데 그럼 지금 프랑스는 새벽? Organisé par... 사실 그 전화는 준이야, 끊지 마, 엄마야. 금 과장 아들의 전화였지만 집 앞이야. 응, 들어가려고. 그래, 잘했어. 동료들 눈치가 보여 이렇게 몰래 통화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목격한 헤라는 일단 꼼꼼히 기록해두기로 하는데요. 외국어 실력을 근무 중에 아이와 사적인 통화하는데 이용. 이어 잠시 후 내일 창고에 신제품 물량 들어온다고 기획 2팀도 기존 제품 리스트 파악하래요. 이대리와 함께 창고에 가게 된 헤라. 그녀는 이 기회도 활용해 보기로 하는데 업무 파악도 하고 이대리 파악도 하고 일타쌍피네. 그런데 이대리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데요. 후회하세요? 휴직하셨던 거. 이에 헤라는 얼른 기회를 잡고 후회 많이 했어요. 더 일찍 그만둘 걸. 정말요?
애 낳고 산후조리 제대로 하면서 아이 영유아기 때 충분히 같이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거든요. 좀 죄책감도 들어요. 그러자 이대리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사실 저한테 나가서 일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직접 애 키우길 원하고 친정엄마는 남의 손에 자식 키우지 말라고 해요. 출산휴가 3개월 만에 핏덩이 같은 애를 어떻게 떼놓고 나올까 싶고. 맞아요. 회사에서도 애기 울음소리가 막 환청으로 들린다니까요. 혜라 씨 말 듣고 보니까 3개월 만에 돌아올 자신이 더 없어지네요. 그 말에 헤라는 이대리의 퇴사를 기대하게 되는데 무리하지 말고 하지만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까지 붙여서 충분히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겠어요. 네? 도리어 더 오래 휴직을 해야겠다고 말하는 이대리.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셨는데 정말 고마워요. 이에 헤라는 점점 더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러다가 육아휴직까지 붙였으면 괜히 서두르다가 일 망치지 말고 타이밍을 보자. 그런 한편 지원은 이 시간에도 한창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마켓하우스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성공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늘 만드는 입장에서 상품의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이 드디어 소비자분들께 통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솔직히 그 영향이 없진 않겠죠? 경쟁사 이야기를 꺼내는 기자. 최근 온정기업에서 임신 포기각서 이슈가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는데 동정업계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이 살기 좋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의 온정에서 임신 포기각서라니. 마켓하우스는 온정과 다르다고 자신합니까? 이에 지원은 사실과는 다르게 답을 하죠. 물론입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이 인터뷰는 바로 다음 날 기사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오피스 우먼 파이터 마켓하우스 최지원 실장. 다들 좋은 아침? 실장님 인터뷰 기사 난 거 보셨습니까? 아니 아직? 아 근데 기사가 좀 거품이던데? 아, 실장님 이러다가 유퀴즈 같은데 막 출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우 됐어. 지원의 발언 덕분에 댓글 반응도 매우 좋았는데요. 기사 반응들이 장난이 아니라고. 수고 많았어 최 실장. 감사합니다. 한편 그 시각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대리.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이대리? 알고 보니 디자이너가 잠수를 탄 것이었는데요. 디자이너가 12시까지 최종 시간 보내기로 해놓고 연락 두절이에요. 뭐? 신규 패키지 디자인 공장에 4시까지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자칫하면 일정이 모두 밀리게 되는 상황. 뭐야 내일부터 생산인데 지금 디자이너가 잠수를 탔다는 거야 뭐야 지금? 생산 밀리면 일정 줄줄이 꼬일 텐데 어떡하냐? 저 실장님 손까지 넘어가기 전에 빨리 가서 얼른 해결해. 결국 이대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디자이너를 만나러 가기로 하죠. 괜찮겠어? 자 가만 있어봐. 야 고인턴 따라가서 회사 차로 운전이라도. 가만 있어 운전 잘해. 하지만 계세요? 디자이너는 코빼기도 볼 수 없었는데 안에 없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간 거야? 지금 몇 시죠? 1시 반이요. 미치겠네 진짜. 그때 디자이너 동선 찾은 것 같아요. 어이없게 마라톤을 하고 있다는 디자이너. 마감을 펑크 내고 마라톤을 가. 당장 가서 잡아. 사진 보내드렸어요. 네 고마워요. 이에 곧바로 한강으로 온 이대리는 디자이너를 찾기 위해 같이 뛰려고 하고 아가야 엄마 좀만 달릴게. 놀라지 마. 뭐 하시게요? 직접 뜨시게요? 그래야 찾죠. 그러자 헤라가 대신 뛰기로 하죠. 제가 뛰어볼게요. 에? 몸도 무거우면서 어딜 뛰시겠다고. 그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디자이너를 찾던 헤라는 자전거를 발견하죠. 그렇게 참가자들을 앞서가는 헤라. 그리고 앞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멀리서 디자이너가 오는 걸 확인하죠. 그런데 그 순간 휴직 앞둔 워킹맘들. 그들이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직접 만들어주던지. 이대리를 퇴사시켜야 한다는 걸 깨달은 헤라. 해내기만 하면 네가 있던 과장 자리 다시 되찾게 해줄게. 그녀는 이대리의 일을 망치기 위해 눈앞에 있는 디자이너를 그냥 보내버리고 말죠. 그렇게 경기가 끝이 나고 못 찾았어요? 파이널라인까지 가봤는데도 없던 거예요? 네.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이대리님, 이만 회사로 돌아가서.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대리.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으로 갈 순 없어요.
이에 헤라가 말려보는데요. 저기 여기 잠깐 앉으세요. 조금만 더 찾아보고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짜증나 진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짜증이 나는 이대리. 이럴 때 임산부 티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디자이너 찾으려고 뛰는 것조차 제 마음처럼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불안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렵게 준비해서 입사한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제 청춘을 다 바친 곳인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안 되겠어요. 결국 그녀는 다시 일어서는데 언제 끝이 될지 몰라도 저 일하는 동안 잘하고 싶어요. 그 순간 갑자기 통증이 몰려오더니 좀 이상해요. 왜요? 뭐가 어떡해요? 배가 출혈까지 시작되죠.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여기요. 이에 헤라는 구급차를 불러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어떡해요? 아직 출생 2달이나 남았댔는데. 결국 이대리는 예정일보다 빨리 조산을 하게 되었죠.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운 헤라. 그녀는 자신이 디자이너를 그냥 보내는 바람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는데 이에 지원을 찾아가 솔직히 말하는 헤라. 지원아, 언제 왔어? 이대리 조산 나 때문이야. 과연 헤라는 이 일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원이 제안한 은밀한 업무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까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잔혹한 인턴이었습니다. 오늘은 티빙 독점 드라마 잔혹한 인턴 1, 2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현실 밀착형 휴먼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년을 주부로 살았지만 다시 일로 성공하고 싶은 헤라. 그동안 인정받으며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지원. 이 두 사람의 욕망은 서로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퇴사를 시켜야 하는 또 다른 직원 금과장의 운명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들의 갈등과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티빙에서 잔혹한 인턴을 검색해보세요. 지금까지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잔혹한 인턴 전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